네,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하면서 연말 정국 경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 여부가 확정될 텐데요.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민주당 오늘 중앙위 말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좀 한 차례 좀 수년이 됐죠. 그래서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이른바 이제 1인 1표제 도입으로 당원을 바꾸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약간 이제 일부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좀 약간의 좀 가중치를 영남이나 이제 가중치를 두는 쪽으로 제도를 조금 이제 수정을 했는데 오늘 뭐 3시쯤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뭐 가결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전당원 투표제를 해본 결과 86점 몇 프로였습니까? 그 찬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압도적 찬성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좀 저조했죠. 투표율은 뭐 한참 저조했죠. 네. 그러나 투표 참여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중앙이라고 해서 그걸 거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중앙이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과 정청래 대표 간에 모종의 타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를테면은 예. 민주당 약세인 영남 지역에서는 가중치를 두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물론 이제 결정을 한 건 아니고 가중치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전당대 준비 전주일에서 하도록 한다. 또 한 판 또 할 가능성이 남아 있죠.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오늘 중앙위에서는 뭐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통과되면은 이게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장치가 앞으로 지방의회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당성이 강한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강성 지지자들 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죠. 네. 물론 상대적이라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면은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정치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조속지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신 번쩍 차려가지고 좋다 지금부터 새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은 이를테면 내란을 사과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사안인데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강성 지지자의 뜻만 맞추다가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괜찮다고 하겠지만은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당대표 선거 내년 8월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도 정청래 대표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지금 이 장치면은 유리하게 작용하죠. 그런데 뭐 다시 할지 안 할지는 또 두고 봐야 합니다. 정치는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니까요. 생물이다. 생물이니까요. 두고 봐야 합니다. 임 위원장님은 어떻게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 작업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한 사람 아니면 한 당에서 한 정파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거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게 당장은 자기들에게 유리할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정청래 대표 때문에인지 아니면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바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이견이 있는 걸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제도의 그 변경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상황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상겸 1년 4가 매시제를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 대표는 여전히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이재명 정부 6개월 국정운영 평가를 위한 자리에서도 윤한홍 의원이 또 상당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이제 비판하면 백약이 무효 아니냐. 스스로 이 계엄을 털고 또 세력과 절연을 해야지 좀 이렇게 말이
먹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지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를 해야 될까요? 글쎄,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참, 뭐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지 않은 것, 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예. 어제도, 12월 3일 날도 보니까, 예. 당대표는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원내대표는 또, 한 20여 명 국회의원들 같이 가서 또 절하고 무슨 예. 뭐 사과한다고 그러고, 저게 무슨 일인가. 세 갈래로 모양새가 사실은 참 모양새가 보기가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이 국민의힘이. 정말로. 밖에서 보기에는. 예. 어떻게 해야 그런데 되겠습니까? 사실 좀 계엄이 1년 됐는데 이게 벌써 털었어야 될 일이죠. 예. 계엄에 대해서 이미 이러나 저러나 사법적인 판단도 나왔거든요. 대법원의 사법적인 판단 나왔고 또 국민적 심판도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네. 대선을 치러서 어떻든 우리가 국민의힘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치러진 대선인데 그럼 국민들의 뜻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미 이거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평가 그리고 정치적 평가 내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내란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갈 때 아예 국회에서 보낼 때 빼고 보냈기 때문에 그건 아직도 사법적인 판단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지만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국민적인 그런 그 판단은 난 끝났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언론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그 행적을 보면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할 때 그 국회에 모였을 때 들어가서 투표한 사람이에요. 글쎄요. 해제 투표한 사람이에요. 한동훈 수석 최고위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또 갑자기 또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좀 입장이 달라지더니 최근에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보니까 소위 친윤의 그런 그 지지에 의해서 지금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적어도 당대표라고 그러면은 얘 이렇게 의견이 당에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친윤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이거 뭐 그렇지 않은 세력이 당내에 있지만은 당대표라고 그러면은 이 당내에 이런 일들을 조율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편에 쓰고 있거든요. 당대표가. 이게 자기를 지지해준, 뭐 의리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를 당대표로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강성 우파라든지. 있을 겁니다. 뭐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정치적인 이미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적어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 판단이 끝난 거거든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1년 지났는데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굉장히 우려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당이라는 게 국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어야 되거든요. 지지를 기반으로는 정당이어야 되거든요. 정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뜻이 사실은 이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뭐 이미 국민적인 판단이 끝난 건데 이거 빨리 국민의힘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 의원님께서 왜 국민의힘이 지금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가운데서 판단해야 합니다. 좌가 있고 우가 있고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거의 정도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까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나란히 틀렸다. 이건 진입구태타 맞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 뭐 이 사람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빚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 극우 쪽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이에요. 단호히 끊을 뜻은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지 못하니까 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2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저렇게 하면 자격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단호하게 내가 서로 우파적 입장에서 지지받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는 이 길로서는 안 된다. 이 판단을 하고 자기 갈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건 못 가고 있어요. 나는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극우적인 인물이냐 그렇게는 안 봅니다.
자기 나름의 객관적 시각이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 때문에 끌려다닌다면은 이건 정치인으로 기본 자격이 없다고는 볼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니고 있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완전히 선언을 하고 친이끝대가 덜미없다. 따라서 나는 벗어나야 한다. 이건 국민의힘 살 길은 이 길이다. 내가 당대표로서 선언하고 가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12월 3일이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이라도 얘기한다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잘못하는 걸 지적하면서 이건 안 된다고 나올 때 그때 국민의힘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넌 안 되겠구나.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와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길은 무조건 다 안 된다. 민주당이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 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틀렸어요. 잘하는 부분 잘한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못하는 부분 나오면 그때는 사정없이 공격을 해야죠. 비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혼돈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잘못 정하고 있고, 지도자가 자기 길이 어딘지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래서는 국민의힘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기를 지지하는 대표가 될 때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게 지도력의 문제죠. 이게 문제고 당내가 이렇게 많이 분열이 되어 있고 대표의 생각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당내에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 지도력을 저 장동혁 체제가 얼마만큼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굉장히 흔들릴 거다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 상황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연말 전국에 또 내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법개혁 일련의 이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거 그리고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지금 법사위까지 통과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본회의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처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심상치가 않게 지금 돌아가는 것이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고 그러고 또 여당 내에서도 이제 일각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될까요? 빠르면 다음 주에는 처리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못할 것은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법 바꾸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건 이제 고려를 하겠죠. 바로 이 부분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 이게 나오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위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있는 현재 재판부로 하더라도 충분히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란 물린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잘못하는 재판부가 있다면 그건 국민이 심판하면 됩니다. 1심에서 잘못하면 2심이 있고 2심에서 잘못하면 최종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두고 있는 게 사법 독립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믿고 가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1심 재판부가 지기현 같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이건 사법 독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위험해요. 여기서 중단하고 여러 사람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판사 임명 과정에서 보면은 헌재 사무처장이 들어오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게 사법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이게는 간섭이죠. 이게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삼권 분립을 딱 정해놓았는데 그걸 허물겠다면은 그 뒤가 두려워요. 그럼 본인들에게 안 좋은 결과가 민주당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점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곧 정책 의총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정책 화요일에 지금 처리할 수도 있다. 법사위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의총을 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책 의총동에서 이게 좀 조정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조정이 안 되고 그냥 가게 되면은요, 사법동이 무너졌다. 이게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좀 속도도 조절되고 내용도 조절돼야 되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참 오랜 동안 투쟁을 해서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삼권 분립에 기초를 하는 건데
의회 독재라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뭐든지 막 하더라고요, 그게. 예. 옛날에는 행정부의 권한만 세면은, 대통령의 권한만 세면 그게 독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행정부도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는 사법부에 관계된 건데,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상권 분립을 허무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게.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저거 힘이 있으니까 막 밀어붙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개헌 말고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틀림없이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이게 두고 보세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그냥 나왔습니까? 예.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는 권불 3년, 권불 4년이에요. 또 우리 역사도 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4.19 자유당이 어떻게 망하는 거 봤습니다. 예. 또 그 권위주의 정권, 군사 정권이 어떻게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가운데 소위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난 이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그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네. 또 어제 멈춰서서 민주당이 지난 날들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네. 영원한 정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멈춰야 더군다나 왜곡법, 처벌법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이 나는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안 그러면은 국민의힘 때문에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어려워질 상황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 주 초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한 좀 논란이 상당히 좀 뜨거울 것 같고, 오늘 또 법원장 회의 결과도 또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끝으로 필리버스터 법을 좀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필리버스터를 해보면요. 예. 한두 사람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단상에 나가서. 예.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나가서. 그 참 민망해요.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하지만은 그래도 들을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의원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맞습니다. 왜 안 하느냐? 드러나마나 한 이야기다. 이러기 네.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할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테면은 60명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60명 이하면은 예. 미만이면 예. 중단에 그만둔다 중단할 수 그러는데 있다. 예. 그건 지나쳐요. 왜냐하면은 의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최소한 교수단체 회용 숫자인 20명, 15명 이 정도를 놓고 얘기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60명 이하 안 되면은 무조건 중단시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 많습니까? 60명은? 예.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되 필리버스터 갖고 있는 잘못된 점은 조정하겠다면은 그 법 개정하는 건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제도 자체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없애자는 거 비슷해요, 이게. 이 내용을 보면은. 60명 정도는 과하다. 예, 과해요. 한참 과해요. 예. 이명준 위원장은 어떤 필리버스터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니까. 네, 어차피 하루 24시간 외에는 중단시킬 수 우리 있으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좀 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저게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국회가 지금 상식이 있습니까? 네? 2명, 3명 앉혀놓고 얘기하고 몰라서 그거 듣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흉내 내려고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거는 지금 숫자적으로는 국회에서 싸움을 못 합니다. 좀 못하는 거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거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지지가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다. 그건 필리버스터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내세우는데 저 효과도 없는 거 자꾸 하려고 그러지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얘기하지 말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필리버스터라든지 설득하는 일을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명준 위원님께서 국민의힘의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